불러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파동의 성질. 자, 파동이라는 건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를 파동이라고 한 거다. 그래서 자, 이러한 파동을 내가 분류할 때는 파동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데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 사이의 각도에 따라서 됐죠? 이게 이루는 각도가 나란하다면 무슨 파? 네,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동. 됐어? 이렇게 나란하다면 이거 종파라고 할 거야. 근데 진행 방향과 수직하게 진동한다면 이거 뭐라고 할 거다? 횡파라고 할 거다. 그래서 실제로 파동은요, 나란한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가냐 아니면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가느냐에 따라 종파와 횡파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종파는 소리라고 하는 음파, 총파와 지진파 중에서 무슨 파? 비파가 여기에 속한다. 그걸 뺀 나머지는 횡파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분류할 때 두 번째, 매질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만 되냐 아니면 없어도 전달될 수 있냐라는 매질의 유무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되는 애들을 뭐라 그러다? 이거를 역학적 파 또는 뭐라고 한다? 탄성파 같은 말.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아이들을 비탄성파 또는 전자기파라고 불러. 됐지?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이 퍼져나갈 때 파동의 구조도 볼 수 있다. 파동의 구조는 횡파 구조로 보는데요. 한 지점에서 생긴 파동이 퍼져나가는 동안 횡파는 수직한 방향으로 매질들이 진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진동하는 모습이야. 그랬을 때 가장 볼록 올라간 부분 뭐라 그러다고? 마루. 쏙 들어간 부분 골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요.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 파장. 그 다음에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최단 시간 주기의 역수 진동수. 그래서 자, 매질의 최대 변이 진포. 봐봐, 잘하잖아.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파동이 퍼져나갈 때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니? 속력 구하는 식. V는 F 람다 또는 T분의 람다. 되겠어? 자, 근데 파동의 속력이요, 빛의 속력도 소리의 속력도 변해.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거. 매질. 그쵸. 매질의 종류. 알겠어? 이러한 파동이 어떤 파동이든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는데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딱 하나다. 그 파동이 어떤 매질을 지나가느냐, 매질의 상태와 성질이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더라. 그래서 그 중에서 탄성파의 대표적인 건 소리라. 소리는 어떤 매질 지나갈 때 제일 빨랐다? 고체 매질 지나갈 때 제일 빨랐다.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고요. 진공수는 통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 매질이 필요 없는 비탄성파에 속하는 빛은요. 어떤 매질 통과할 때 제일 빨라요? 진공, 그 다음 기, 액, 오라. 실제로 소리하고 빛이라는 건 파동이라는 공통점 빼고는 공통점이 없어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 중에서 빛은 진공을 통과할 때 속력이 제일 빨라. 이 속력만 광속이라고 하고요. 광속일 때만 불변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파동은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파동의 성질도 파동의 요소처럼 5개가 있는데요. 파동의 성질 5개. 첫 번째, 네, 빛은요, 꽃장, 방해물을 만나기 전까지는 꽃장 가는 것처럼 파동들은 직진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이 빛의 직진성 때문에 바로 식현상이라는 게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식현상, 월식현상이라고 하는 건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반사라고 하는 성질도 있어.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튕겨나오는 반사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반사할 때 성립되는 규칙성, 그걸 우리가 반사법칙 그래. 자, 반사법칙이 뭐야? 네, 빛이 들어오는 입사각과 빛이 튕겨나가는 반사각의 크기는 언제나 같아야 된다. 이 얘기죠. 근데 빛이 반사될 때요, 매끄러운 면에서 빛이 한 방향으로 반사될 수도 있어요. 무슨 반사? 정반사.
정반사의 증거. 주변의 경치가 비친다. 그래서 표면이 거칠 때는요. 빛이 여러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겠죠. 무슨 반사? 난반사. 이럴 때는 주변 경치는 비치지 않고 단지 그물체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전반사와 난반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반사 법칙은 무슨 반사일 때 성립하냐? 네, 둘 다 성립해요.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빛이 굴절한 거라는 굴절성이요. 이 굴절이라는 거, 빛이 가다가 왜 굴절해? 다른 매질을 만나면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동이 가다가 속력이 달라지는 속력 차이 요 때문에 직진할 수 없어 꺾여 들어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기와 물이라는 다른 물질에서 빛의 속력은 달라지니까 직진할 수 없어서 꺾여 들어가죠. 그랬을 때 일부는 반사도 되죠. 그랬을 때 각도 될 때 법선을 그려서 된다. 입사가, 반사가, 굴절가. 그쵸? 그러면 이렇게 공기 중에서 물로 다시 말해서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간다. 그러면 빠른 매질 속에 생긴 입사각이 클까? 느린 매질 속에 생긴 굴절각이 클까? 무조건 속력이 빠른 만큼 각도의 크기가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면 각도가 크게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입사각이 커요. 되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언제나 같아야 되고 굴절각이 작을 건데 얘가 40도, 얘가 40도, 얘가 20도였다고 치자. 근데 내가 굴절각을 크게 해. 굴절각을 크게 하는 순간, 아니 입사각을 크게 해. 입사각을 크게 하는 순간 굴절각 어떻게 되니? 같이 커. 예외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근데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쏘지 않고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쏘면 거꾸로요. 입사각과 반사각보다 굴절각이 훨씬 더 뭐해지니? 커지는 일이 발생하죠. 그랬을 때 입사각이 40, 반사각도 40인데 굴절각은 80이라고 쳐. 그랬을 때 내가 입사각을 더 크게 하니까 굴절각도 커져야 돼서 입사각 50으로 했더니 반사각도 50인데 굴절각은 90이야. 이렇게 굴절각을 90으로 만드는 입사각의 크기를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그렇죠. 이건 임계각이라고 해요. 그러면 임계각보다 조금이라도 입사각이 커지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니? 네.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전반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반사는 무조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 일어나는 성질이었다. 그래서 이 전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건 뭐? 광, 석류 이거 가지고 광통신해. 맞아? 네,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굴절에서 나타나는 굴절률 얼마나 잘 꺾여? 라고 하는 이 굴절률이라는 걸 알아낸 사람이 스넬. 그래서 스넬 법칙. 스넬 법칙을 우리 굴절 법칙이라고 해. 자, 굴절률에 두 가지 있어. 불러. 상대 굴절률과 절대 굴절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굴절률이라고 하는 거 N 공기라고 쓰지만 사실은 이건 어디에서 어디로 갈 때? 그렇죠. 진공에서 공기 중으로 갈 때 꺾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다 라고 했고요. 상대 굴절률 N 공기, 물 이거 무슨 말이야? 공기에서 어디로 갈 때? 물로 갈 때 꺾이는 정도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때 상대 굴절률이요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어. 알아? 상대 굴절률이 1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N, 공기, 물 이거 2야. 이거 무슨 뜻이야? 공기에서 속도가 공기보다 물에서의 속도가 2배 뭐하다? 느리다. 이 뜻이야. 맞아? 네. 만약에 상대 굴절률이 N, 물, 공기 얘는 얼마여야 돼? 2분의 1. 이건 뭐야? 공기에서, 물에서 공기로 가면서 속도가 뭐 2배 빨라졌다. 이 뜻이라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굴절률의 숫자가 커질수록 느려졌다라고 하면 된다. 굴절률의 속도가 1보다 작으면 빨라졌다라고 읽으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속도 차이를 표현한 값인데 이러한 상대 굴절률이요. N, A, B 공기 중에서 물로 가 뭐 이런 뜻이죠. 이 상대 굴절률 구하는 방법 속력 차이죠. 맞아?
상대 굴절률은 속력의 비율로도 구하고요. 속력은 V는 F 남자인데 F 값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남자의 비율로 계산해도 돼. 그리고 속력만큼 각도가 생긴다 그랬으니까 사인 세타 B분의 사인 세타 A로 구해도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A에서 B로 갈 때요. 출발한 지점의 값이 분자로 간다. 맞냐? 근데 이 순서가 아닌 거 딱 하나 있다. 뭐야? NA분의 MB로 절대 굴절률을 거꾸로 집어넣어줘야 된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러한 굴절 때문에요. 물속에 들어가 있는 내 다리가 뭐해 보인다? 짧아 보인다. 여기가 물이에요. 여기가 물 바닥이죠. 그러면 내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 다리의 실제 길이가 H예요. 근데 내 눈에는요. 바닥이 떠 보이기 때문에 바닥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서 내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길이가 H 다시로 달라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되겠어? 자, 이랬을 때요. 요거 굴절률로 구할 수 있어요. H 다시 분의 H가 굴절률이에요. 알겠어? 요만큼의 길이 차이가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에서 물로 갈 때 굴절률이 2다. 그러면 실제 내 다리 길이가 1m라면 물속에서 내 다리 길이는 얼마로 보인다? 50cm 보인다. 알겠어? 그래서 0.5분의 1 그래서 1. 알겠니?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만큼 겉보기 깊이가 달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굴절률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전반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동의 성질과 전반사 다 불러드릴게요. 1번부터 갑니다. 자, 1번부터요. X, 2번 X, 3번 동글, 4번 동글, 5번 동글, 6번 X, 7번, 8번, 9번 동글, 10번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 중에서요. 틀린 거 다시 확인하시고 질문할 거 있나 확인. 1번. 네. 또요. 틀린 거 쭉 보시고. 자, 1번 보시면요. 그림은 세 개의 빛 ABC가 물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 굴절과 반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반사된 빛의 세기는 A가 B보다 세니? 라고 하는 거죠. 입사항설에서요. 일부는 밖으로 빠져나가고 일부는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실제로 얘들아 보시면 비스듬히 들어가면 빛이 이렇게 꺾여 들어가잖아요. 근데 똑바로 90도로 쏘면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네, 그냥 들어갑니다. 이때 일부는 반사돼서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을 쏘면요. 밖으로 나가는 아이 100을 쐈다고 쳐. 여기서 이렇게 100을 쐈어. 그러면 이 중에서 나가는 아이도 있지만 이 경계면에서 반사돼서 오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양이 60이라고 치면 반사돼서 다시 들어오는 양은 얼마야? 40이야. 이런 느낌. 되겠어? 이런 느낌이고요. A가.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B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B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썼네요. 이렇게 써서 일부 이렇게 나가고요. 일부 이렇게 되고요. 되겠어? 자,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림은 ABC는 자, 물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 굴절과 반사를 나타낸 것이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물에서 공기로 입사하기 전 세 빛의 세기는 모두 같았다고 치면 반사된 빛의 양은 어떻습니까? A가 B보다 더 셉니까? 라고 하는데 A에서 반사되는 게 많으냐? B에서 반사되는 게 많으냐? 인 거죠. 자, A와 B 중에서 A가 더 반사되는 게 많니?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반사되는 양들은요. 전반사가 일어날 때까지 반사량은 감소해요.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날 때까지 반사량은 감소하다가 전반사가 일어나는 순간 100% 되거든요.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날 때까지 반사량이 점점 그래서 1로 갈수록 뭐해지는 거야? 많아져서 100%. 되겠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점점 1로 갈수록 반사량이 점점 증가해서 나중에 전반사가 일어나는 경계면에서는 반사되는 양이 몇 %? 100%. 이렇게. 그래서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사량이 점점 많아져요.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되겠어?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그때부터는 반사량은 100%입니다. 알겠니?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번부터 나머지 10번까지는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러면 빛의 성질은 5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아까 너네가 얘기한 첫 번째 직진이라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사라는 거 있었고요. 세 번째 굴절이라는 거 있었고요. 네 번째 꺾여 들어가는 거 회절, 방해물, 피해가는 성질. 5번째 서로 영향을 주는 간섭, 요거죠. 됐어? 방해물을 만났을 때요. 방해물을 정통으로 뚫고 가는 건 투과율이 높다 이렇게 표현해요. 정통으로 뚫고 가지 않고 방해물이 있을 때 이렇게 피해서 가는 걸 회절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피해가는 건 회절, 뚫고 가는 건 투과. 근데 누가 뚫고 가요? 적어도 여기 있는 물질보다 에너지가 큰 애가 투과합니다. 됐죠? 그래서 투과율이 높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큰 빛이다 이런 뜻이에요. 됐니? 그러면 여기 있는 물질보다 에너지가 작으면 투과할 수 없으니까 피해갑니다. 됐어? 그래서 잘 피하는 애들이 에너지가 작은 애들. 에너지가 작은 애들은 회절률이 크다. 그래서 두 개가 반대말이에요. 회절을 잘하면 투과율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회절은요. 틈의 간격이 좁을수록 파장이 길어. 에너지가 작을수록 회절 잘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빛과 소리 중에 소리의 에너지가 더 작기 때문에 소리가 회절 잘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간격은 좁을수록 파장은 길수록 회절 잘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간섭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났을 때 그 둘이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이다. 그러면 두 개의 파동이 만났다. 멋진 말. 파동에 뭐가 일어나요? 중첩이 일어나요. 이거 만났다는 뜻이에요. 두 개의 파동이 만나요. 두 개의 파동이 만나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파동의 간섭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간섭이 일어나면 변하는 건 파동의 5요소, 파장, 주기, 진동수, 진폭, 속력. 이 중에 변하는 거 딱 하나. 뭐만? 진폭만 바뀐다. 그 중에서 진폭이 커지는 간섭, 무슨 간섭? 보강 간섭. 보강 간섭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위상이 같아야 된다. 같은 애들끼리 만날 때 보강 간섭이 최대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 상세 간섭, 이건 반대 위상이 만났을 때 간섭이 줄어드는 거다. 됐어?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이다. 됐어? 그러면 소리 중에서 진폭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소리에 높낮이? 세기? 뭐야? 세기죠. 됐죠? 그래서 보강 간섭하면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거고요. 상세 간섭하면 목소리가 줄어드는 노이즈 캔슬링이 일어난다. 되겠니? 자, 빛이라면 진폭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빛의 밝기야. 알겠어?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더 밝게 보일 거고요. 상세 간섭이 일어나면 어둡게 보일 겁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간섭을 했다가 이 파동이 서로 헤어지면 간섭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이거를 파동의 뭐라고 한다? 독립성이라고 한다. 됐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파동이 만날 때요. 얘가 이러한 파동이 가고 있는데 오고 있는 파장의 길이가 같은 어떤 아이가 같은 위상끼리 만났어요. 그러면 매질을 올리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에너지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진폭이 2배로 이렇게 커지는 간섭이 일어나겠죠.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 간섭에 의해서 진폭이 바뀐다라는 거, 이 성질을 이용해서요. 소리를 크게 해야 되는 악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간섭 써요. 그 중에서요. 악기 중에서는요. 기타처럼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뭐라 그러게? 현악기. 불어서 소리 내는 악기를 뭐라 그러게? 관악기. 그 중에서요. 어떤 줄이 있다고 쳐? 요만큼의 길이야 라고 합니다. 요만큼의 길이를 대문자 라지 L 요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치자. 그럼 꼬맹아 생각해볼래? 실제로 파동이 일어날 때요. 한 파동이 이렇게 가죠. 근데 가다가 어떤 애랑 만나면서 간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섭을 해서 파동이 만나게 되는데 이거 한 번만 그려. 두 번은 못 그려.
선생님이요. 악기에서 나타나는 정상파라는 거 한 번만 보여줄게요. 정상파. 이 정상파가 뭐냐면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는 파동이야. 정지된 상태로 보이는 파동이야. 원래 파동은 반드시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야 된다 그랬어. 근데 퍼져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이야. 사실은 옆으로 퍼져나가는데 내 눈에는 퍼져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 그걸 정지된 상태로 보이는 파동이야. 정상파라고 하고요. 이게 악기에 응용됩니다. 실제로요. 어떤 애 파동이 이렇게 되어 있는 파동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요. 두 번 그리기는 힘듭니다. 이렇게 된 파동이 가고 있다고 치자. 그리고 파동이요.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가 요런 아이가 오고 있다고 치자. 그래서 하얀색과 노란색이 돼서 오는데요. 얘네들 주기 똑같은 아이예요. 그래서 얘 한 주기를 t라고 할 건데 지금은 첫 번째 0, 그 다음에 4분의 1t, 그 다음에 4분의 2t, 그 다음에 4분의 3t, 그 다음에 4분의 4t가 지나는 4분의 1t 간격으로의 모습을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니까 여기까지가 2분의 1t, 여기까지가 4분의 1t야. 그러니까 4분의 1t 동안은요, 요거 한 칸씩 앞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 하얀색 입장에서는 4분의 1t 지나면 요 모습이 한 칸 가서 여기서 나타나요. 요 모습이 한 칸 가서 여기서 나타난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파동이 이런 모습을 띠겠죠. 여기 뒤에서 또 파동이 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흰색이 이렇게 가요. 그럼 노란색 입장에서도 4분의 1t 지나면 한 칸 앞으로 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칸 앞으로 이렇게 가서 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되겠냐? 자, 이걸 4분의 1t 간격으로 그리니까 하얀색 파동이 한 칸씩 앞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한 칸씩 앞으로 가서 하얀색 파동이 이런 식의 모습을 갖고 나타나겠죠. 또 한 칸 가서 이 모습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또 한 칸 더 가서 여기서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죠.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흰색이야. 노란색도요. 4분의 2호 한 칸씩이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그 다음은 여기서 나타나야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한 칸 더 앞으로 가서 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한 칸 더 앞으로 가서 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이런 모양이야. 이렇게 두 개의 파동이 가고 있어요. 근데 내 눈에서는 이게 합성돼서 보입니다. 합성돼서 보여서. 자, 합성된 결과 여기에 중첩이 일어난 이 부분이요. 같은 위사끼리 만났으니까 여기에 진폭이 이렇게 보여요. 두 배 더 커져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는 흰색, 노란색 안 보이고 빨간색만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내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요. 중첩된 부분 여기를 보시면 반대 위사끼리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흰색 파동이나 노란색 파동이 보이는 게 아니고 빨간색 파동 이렇게 보여요. 요것만 보여요. 됐죠? 이런 식의 매질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중첩된 공간 여기를 보시면요. 됐죠? 여기를 보시면 얘는 같은 위사끼리 만났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보여서 여기에 있는 하얀색, 노란색 안 보이고 빨간색만 이렇게 보이는 파동으로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중첩된 곳을 보시면 반대 위사끼리 만났으니까 또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여.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일 때요. 특정한 곳을 한번 보자. 그 특정한 곳 어디를 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 여기쯤 볼까요? 여기쯤 보면 이렇게 가는 파동과 오는 파동이 서로 만났을 때요. 보강도 일어나고 상쇄도 일어나죠. 이렇게 같은 위상끼리 만나서 진폭이 커지는 보강간섭이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4분의 1t 후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강, 아니 여기 상쇄, 그 다음 보강, 그 다음 상쇄. 그래서 4분의 1t 간격으로요. 보강, 상쇄, 보강, 상쇄가 반복됩니다. 보강, 상쇄, 보강, 상쇄가 반복되는 게 4분의 1t 간격이야. 그러니까 이때가 보강이었으면 그 다음은 반드시 상쇄가 나와야 돼. 그 다음 보강이야. 그 다음 상쇄.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반복돼요. 됐죠? 4분의 1t 간격으로 보강, 상쇄, 보강, 상쇄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한 지점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모습을 그리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얘가 진폭이 더 커졌다가 그 다음 상쇄되니까 일자되다가
됐다가 더 커졌다가 일전 이게 반복되고요. 근데 대단히 빠른 속도로 보이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죠. 이런 모습이고요. 이 지점이 얘가 득득득득 이렇게 움직이는데 내 눈에 빨리 움직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랬을 때요. 진폭이 커진 이 중심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옆에 라고 하고 여기를 마디 이렇게 볼까.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특정한 요지점을 보시면 A, 지금 여긴 진동하지 않았죠. 그렇죠? 원래 매질의 위치에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4분의 1t 지난 후에 보이세요? 거기 A, B 위치 또 진동 안 했죠. 또 4분의 1t 지난 후에 보여요? 거기 또 진동 안 하고 있어요. 또 4분의 1t 지난 후에 보여요? 또 진동 안 하고 있습니다. 흰색과 노란색은 안 보일 거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위치를 보면 그래서 모든 순간에 진동하지 않는 위치가 생긴다. 언제나 진동하지 않고 그 위치에 있는 아이가 생긴다. 그게 바로 여기다. 그걸 우리는 마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요. 파동이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파동이 앞으로 간다. 우리가 매질은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하지만 내 눈으로 볼 때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요. 지금 현재 파동이 이렇게 일어났다가 잠시 후에 매질이 이렇게 진동하고요. 잠시 후에 매질이 이렇게 진동하기 때문에 같은 위상이 여기서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같은 위상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파동이 앞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위상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여기 마디만 생겨요. 그래서 얘는요. 그죠? 이 부분이 절대 진동하지 않고 그냥 묶여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 가운데만 띵띵띵띵 이게 너무너무 빠르니까 그냥 이렇게 얘만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얘만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는 절대로 진동하는 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파동이 앞으로 가지 않고요. 단지 그 자리에서 얘가 떨고만 있다고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정지된 상태로 보이는 파동이다. 그래서 정상파예요. 맞냐? 그래서 이 정상파가 여러분들 악기에 이제 이용이 될 거고요. 하나의 파장 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몬드가 2개가 생겨야 한 파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죠. 됐죠? 그래서 우리는 고3 언니 오빠들한테 아몬드 2개가 한 파장이야 라고 설명하면 가장 쉽게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줄을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요. 줄을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 중에서 줄의 길이가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에 이제 줄이 묶여져 있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 이 길이를 라지 L이라고 할 때, 그래서 자, 얘 가지고 기본 진동이라는 걸 만든다. 기본 진동은요. 자, 이걸 이용해서 그린 가장 긴 파장이에요. 그럼 가장 긴 파장을 만들려면 여기를 마디로 놓고 이렇게 그리시면 이게 긴 파장이죠. 근데 이 아래는 아몬드 하나밖에 없죠. 그럼 얘 파장의 길이가 얼마야? 파장은 아몬드 2개가 있어야 한 파장이라 했으니까 얘는 2의 길이 이렇게 봐야 돼요. 맞아.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기타 칠 때 코드 누르죠. 코드 잡죠. 코드를 잡는다는 얘기는요. 여기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인위적으로 눌렀다는 거예요. 그럼 누른 모든 부분들은 마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디 다 눌려 있으니까 그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마디여야 되니까 얘는 파장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한 파장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아몬드 2개 다 들어있잖아요. L이라는 거 안에. 그래서 얘는 한 파장의 L입니다. 그러면 코드를 한 번 더 잡는다고 치자. 그럼 코드 잡은 곳이 2군데여야 되니까 이렇게 2군데 잡았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각각이 마디여야 되니까 파장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한 파장은 아몬드 2개짜리의 요 길이가 한 파장이라 그랬으니 얘는 한 파장의 길이가 3분의 2의 길이가 이렇게 나오죠. 됐죠? 근데 여기서 엄청나게 대단한 거. 줄은 바뀐 적이 없어요. 같은 줄이에요. 매질이 똑같아요. 그래서 매질이 똑같으면 전달되는 속력 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매질이 같기 때문에 전달되는 속력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속력 V는 F 남자인데요.
속력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람다의 길이가 2L짜리야. 얘는 람다의 길이가 L짜리야. 얘는 람다의 길이가 3분의 2L짜리야. 근데 속력은 같아야 돼. 그 얘기예요. 만약에 속력이 2FL로 같아야 된다고 치자. 2FL. 속력의 계산값이 2FL의 크기가 나와야 된다고 치자.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진동수는 F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진동수는 2F라는 뜻이겠죠. 여기서의 진동수는 얼마나 뜻입니까? 3F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드를 잡으면 그 코드에 의해서 파장의 길이가 변하면서 따라서 뭐가 바뀌냐면 진동수가 바뀌어요. 됐죠? 근데 소리의 3요소 기억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리의 3요소에는 그래서 소리의 크기도 있지만 소리의 높낮이도 있죠. 이때 소리의 크기는 진폭이 결정할 거고요.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가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악기에서 코드를 잡게 되면 파장의 길이가 바뀌면서 따라서 뭐가 바뀌냐면 진동수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결정됩니다. 되겠어? 자, 그 중에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폭, 그걸 우리가 가청 진동수라고 해요. 인간은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가 인간의 귀 속에 들을 수 있어요. 2만 헤르츠를 넘으면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초음파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중에서 진동수가 커질수록 뭐예요? 고음이에요. 이 얘기예요. 그럼 내가 피아노를 연주할 때 도가 있고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고 또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잖아요. 이 높낮이가 진동수라고 그랬는데 기본도의 진동수를 F라고 치자. 그러면 한 옥타브 위의 진동수는 2F, 2배여야 됩니다. 또 한 옥타브 위의 진동수는 또 2배, 그래서 4F여야 되죠. 이런 관계가 옥타브 관계예요. 그러면 얘 진동수, 첫 번째 진동수가 F였는데 두 번째 진동수가 2F죠. 그러니까 A에 비해서 B는 한 옥타브 위에 같은 소리야. 알겠어? 근데 얘는 얼마입니까? 3F죠. 그러니까 얘에 비해서 한 옥타브 위의 소리가 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능에 나와요. 이겁니다, 파동은. 그죠? 그래서 파동에서 우리가 이렇게 소리,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는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잡는다는 건 파장의 길을 변화시킨다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진동수가 바뀌는데, 그 중에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 중에서 가장 긴 파장을 만든 걸 기본 진동이라고 한다죠. 얘는요, 기본 진동 모습이 같은 길이 안에 두 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2배 진동이라고 해요. 얘는 그 모습이 3개 생겼어요. 3배 진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이 기본 진동에 비해서 2배 진동은 진동수가 2배, 3배 진동은 진동수가 3배라는 것도 됩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되겠죠? 자, 현악기는 이렇다면 관악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를 좀 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관악기라고 하는 통을 불어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피리 같은 애들이 관악기죠. 자, 관악기 중에서 한쪽이 막힌 악기가 있고요. 양쪽이 다 뻥뻥 뚫려 있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닫힌관, 열린관이라고 이름 불러요. 닫힌관, 열린관. 닫힌관에서요, 이렇게 한쪽에 막혀있는 이 부분은 무조건 저 정상파에서 나디가 생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뚫려있는 부분은 무조건 배가 생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기본 진동, 파장을 가장 길게 그리시면 여기는 마디, 여기는 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파장이 만들어지겠죠. 이거 아몬드 몇 개? 반 개. 그러면 요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얘는 한 파장의 길이가 없는데 4L인 파장을 내는 거야. 이제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은 아이가 있는 내가 코드를 여기를 눌렀다고 치자. 그러면 코드를 누른 그 부분이 마디여야 된다니까. 그리고 열린 부분은 여기가 배여야 되고 여기가 또 마디여야 된다니까. 됐어? 그러면 이제 모습이 어떻게 그려질까? 얘 요렇게 그려져.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려져. 됐죠?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는 모습을 나타낸다. 요렇게. 그러면 얘는 한 파장은요. 얘 지금 아무도 1.5개죠. 그러니까 한 파장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3분의 4이어야죠. 그죠? 이런 식으로요. 됐죠? 닫힌 관에서는 코드를 누르는 부분이 마디, 그리고 뚫린 부분이 배입니다. 자, 열린 관은요. 양쪽이 뚫렸으니까 양쪽이 배가 돼야 돼요. 양쪽이 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 모습 어떻게 그립니까? 얘는 그리기가 제일 힘들어요.
이런 모습으로 파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붙이면 하나의 아몬드죠. 그래서 얘는 한 파장이 얼마입니까? 2L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사파가 만들어지면서 악기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잡는다는 건 파장의 길이를 조절한다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진동수가 결정된다는 얘기인데 요즘에 이렇게 물컵 속에다가 물의 높이를 다르게 해서 연주하는 팀도 있어요. 물컵이 있는데요. 이렇게 요만큼만 물을 넣거나 요만큼 물을 넣거나 요만큼 물을 넣어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만들어내겠죠. A, B, C 요거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같은 컵입니다. 또는 병입니다.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컵을 소리를 낼 때요. 두드려서 소리를 낼 때 가장 고음부터 쓰세요. 이겁니다. 불어서 소리를 낼 때 가장 고음부터 쓰세요. 이겁니다. 답이 정반대로 나와요. 두드려서 나오는 고음은 A가 가장 고음이고 그 다음 B고 그 다음 C입니다. 불었을 때 가장 고음이 되는 건 거꾸로 C가 제일 고음이고 A가 가장 저음이야. 거꾸로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얘네들을 두드릴 때와 불 때 진동시키는 매질이 달라요. 두드릴 때는 누구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는 거냐면 이 안에 있는 물을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물이 매질입니다. 그때요. 이 물이 매질일 때요. 물이 있는 이 부분을 마디라고 본다면 여기가 열린 거야. 두 개가 성격이 다르니까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의 파장이 만들어질 때 소리가 나요. 그러면 얘는요. 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얘는 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어쨌든 간에 아몬드 2분의 1개고요. 요 길이가 10cm라고 치자. 요 길이가 20cm라고 치자. 요 길이가 30cm라고 치자.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A는 한 파장의 길이는 40입니다. B는 한 파장의 길이가 80이고요. D는 한 파장의 길이가 120입니다. 근데 똑같이 물이기 때문에 전달되는 속력이 똑같아요. 전달되는 속력이 똑같아야 돼서 만약에 속력이 빨리 해줘. 얼마로 해야 소수점이 안 생기니? 240이라면. 자, 얘 속력이 240이라면. 그래서 똑같은 물이잖아요. 전달되는 속력이 같아야죠. 매질이 같으니까. 그래서 얘 파장의 길이가 40일 때 진동수는 얼마여야 됩니까? 6이죠. 얘 진동수 얼마입니까? 4죠. 4, 8이 32, 3, 8이 24, 3이죠. 얘 진동수 얼마입니까? 2죠. 됐죠? 그래서 파장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진동수는 작아지기 때문에 파장이 제일 짧은 얘가 제일 고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낼 때는요. 그 매질이 가장 조금 있는 애가 고음이 돼요. 매질이 가장 조금 있는 애가 고음이 돼요. 그래서 두드려서 소리를 낼 때 물이 매질이기 때문에 물의 양이 제일 작은 애가 고음이다. 그래서 얘가 고음. 근데 불어서 소리를 낼 때는요. 이 통에 있는 누구를 진동시키는 거냐면 바로 여기에는 공기를 진동시켜요.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공기의 양이 제일 작은 얘가 제일 고음입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악기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실로폰. 초등학교 때 우리가 썼던 실로폰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금속 조각을 잘라서 이렇게 붙여놓은 걸 여러분들이 실로폰이라고 해서 사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고음 A, B, C 중에서 누가 제일 고음일까요? 누가 제일 고음일까요? A죠. 매질이 제일 짧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매질이 가장 작을수록 고음이 된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악기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공기요. 이 공기에서의 소리의 속력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소리가 전달될 때요. 소리는 고체 매질을 통해서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액체고 기체고 진공에서는 전달 안 된다 그랬고요. 똑같은 공기더라도 고온의 기체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저온의 기체에서 전달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는 331 더하기 0.6 T
안에서 공기, 기온을 집어넣으시면 된다. 자, 그 중에서 기온이 15도일 때가 평균 음속값이 나온다. 그래서 평균 음속이 340이라고 할 때 평균 기온을 15도로 놓고 계산한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리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한 공간 안에서 공기의 온도 그리고 공기의 습도, 이게 소리의 속력을 결정합니다. 그럼 오늘 이 201호에서의 소리의 속력이 얼마일까? 340보다 높을까 낮을까? 이거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기주 공명 장치라고 하는 이런 거 쓰시면 돼요. 기주 공명 장치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음속을 계산할 겁니다. 됐죠? 자, 이런 거 가지고 자주 쓰면 되고요. 재작년에 어떤 형아가 기주 공명 장치를 사가지고 자기 방에서의 소리의 속력을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습도에 따라 소리 속력이 바뀌나? 그래서 자기 방에 가습기하고 건조기하고 틀어놓고 습도 조절을 해가면서 속력 변화 봤어요. 그리고 왜 습도에 따라 속력이 바뀌는지를 탐구했습니다. 이게 영재 자소서입니다. 됐죠? 네. 자, 기주 공명 장치는 꼬맹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서요. 여기 물이 들어있는 통이 있어요. 근데 얘를 더 내릴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요. 얘 높낮이가 바뀌면 이렇게 물이 통해져 있는 여기에 물높이가 바뀝니다. 여기에 물높이가 더 높아졌다 낮아졌다 물높이가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소리 들을 때요. 귀에 장애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 곱새라고 하는 애죠. 이 책에는 그런 그림이 있지 않을까요? 기주 공명장치 실험이 있지 않을까요? 단어에 없어. 자, 물리2 하이탑에는 있는데요. 물리1 하이탑에 지금 없네요. 없어요. 나중에 물리2 할 때 그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기주공명장치에 이렇게 소리를 내는 소리급새가 있는데 이거를 망치로 퉁 하고 치면 진동하는 소리가 나요. 근데 각각의 소리급새마다 자기만의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요. 진동수가 만약에 20이라고 치자. 20Hz짜리야. 그럼 이걸 땅 하면 항상 20Hz의 진동수를 가지면서 공기를 진동시켜요. 됐죠? 자, 그랬을 때요. 얘 물을 이렇게 쭉 내리면서 소리를 들을 건데요. 자, 소리를 들었을 때 얘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물을 쭉쭉쭉쭉 내려서 물을 어느 높이까지 내렸을 때요. 갑자기 소리가 웅 하고 크게 들려요. 그랬다가 물을 더 내리면 소리가 다시 작아졌다가 갑자기 어느 높이가 되면 소리가 다시 웅 하고 크게 들려요. 그 웅 하고 크게 들리는 그 순간마다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물높이와 파장의 모습이 정확하게 배와 마디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순간이 웅 하고 큰 소리가 나는 순간이야. 되겠어? 자, 그 다음도 얘가 웅 하고 큰 소리가 나는 순간이 파장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모양이 다시 만들어지는 순간에 다시 웅 하고 큰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물높이가요. 마디에서 그 다음 마디까지 내려와야 다시 웅 소리가 나요. 물높이를 어설프게 해서 6기까지 오면 웅 소리가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큰 소리가 났다가 그 다음에 큰 소리가 날 때가 마디에서 그 다음 마디로 갈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큰 소리가 날 때 물높이 차이가 바로 그 소리의 아몬드 한 개 차이, 다시 말해요. 반파장 차이입니다. 소리가 큰 소리가 났다가 그 다음에 큰 소리가 날 때까지의 이 물높이 차이가 바로 반파장 차이다. 알겠어? 아몬드 하나 차이여야 되니까. 그러니 만약에 여기에 이 높이 차이가 10cm라고 치자. 그러면 얘는 반파장이 10cm가 한 파장은 20cm의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얘는 지금 소리의 파장의 길이가 20cm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공기에서의 됐어? 소리가 전달되는 속력은 어떻습니까? V는 F 난다니까 진동수 20에 파장의 길이가 20cm니까 0.2. 그래서 얘는 음속이 얼마예요? 4예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된다. 이때 V는 F 람다에서요. 길이는 언제나 미터 단위로 계산하니까. 되겠어?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습도가 다르고 온도가 다를 때 소리의 속력이 누가 더 빨라지는지를 실험하는 이런 것들을 기주 공명 장치에서 소리가 반복되는 큰 소리가 반복되는 구간을 통해서 파장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소리 곱셈의 진동수를 곱하면 음속이 나온다. 이걸로 계산하는 거다.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그래서 두 번째 시험지에 다 불러드리고요. 잠깐만 끌게요. 자, 두 번째 시험지요. 파동의 간섭이요. 1번부터 보여드릴게요. 1번에 1, 2번은 7cm, 3번에 1, 3번은 1cm라는 뜻이에요. 4번에 동그라미, 5번에 X, 6번에 동글, 7번 동글, 8번 남다, 9번 2분의 남다, 10번에 A, B는 보강, C는 상세. 자, 토마스 형의 빛의 간섭은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질문 있는 거 있나 확인. 없어요. 8번, 9번이요. 자, 8번하고 9번 보시면 5점에서 첫 번째 밝은 무늬에 도달하는 두 빛의 경로 차이가 얼마냐? 5점에서 첫 번째 밝은 무늬에 도달한 두 분의 경로 차이는 얼마냐? 네, 이거 빛에 대한 얘기네요. 요거 10분만 쉬었다가 빛의 간섭하면서 해드릴게요. 네, 이걸로 우리가 빛이 파동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데 10분만 쉬었다가 해드릴게요.